세 번째는 불특정 침략국. 그러면 이제 그냥 평화 애호국이라 합시다. 평화 애호국. 이렇게. 평화 애호국의 힘이 더 커야 돼. 이 평화 애호국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유엔 할 때 이제 제4조에 이제 유엔 가입 조건을 얘기할 때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이제. 평화 애호국이라는 말은 낯선 단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보다 전쟁을 막으려는 나라의 힘이 뭐 해야 된다고요? 커야 된다고 이렇게요. 이때만 작동 가능하다는 거야. 뒤집으면요. 현재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이제 신제국주의론, 신제국론이라는 게 이제 탈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미국은요 이제까지 지구 역사가 한 45억 년 정도 되는데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이제 국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는 무슨냐면요, 예전에 나왔던 1800년도쯤이죠.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전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얘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는요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등등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강대국 1등 국가는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정도에 그쳤고 특정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며 정치, 경제, 문화 어느 영역에서도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야. 영국이나 예전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이 무장함대를 끌고 세계를 지배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는요 유럽에 국한되어 있든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역도요 군사적인 측면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뭐하고 있다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야. 이제까지 그런 나라는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다시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CSS를 다시 오게 되면 이 불특정 침략국이 미국이라고 시작을 이렇게. 그럼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힘을 합쳐도요 누가 이긴다고요? 기타 국가 다 합쳐도 누가 이긴다고요? 미국이 이깁니다. 그러면 지금 약점으로서는 불특정 침략국이 미국일 경우에는 그런 뭐가 안 된다고요? CSS가 작동되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런 나라를 볼 텐데 이런 나라를 보통 패권국이라고 합니다. 패권국 이렇게. 패권국이란 자신을 빼놓은 모든 나라의 힘보다 더욱더 큰 힘을 가진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그렇게 정의해. 그래서 미국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합니다. 근데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요 응징해야 되잖아. 근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힘을 합쳐 누구를 앞설 수가 없다고 군사적으로? 미국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을 침략을 저지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다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일본에 이제 요코스카 항에 레이건호라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건호는 한 길이가 한 330m 정도 되고 아마 폭이 한 90m 내지 150m 이렇게 사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판응의 전투기만 거의 이제 90여 대 가까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전투기의 핵심 전투기는 슈퍼 호넷입니다. 이렇게 F-18 슈퍼 호넷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F-15입니다. F-15 팬텀 이제 F-15K인데 숫자가 클수록 이제 성능이 더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육군, 그러니까 공군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력보다도 누가 더 전투력이 공군력만 따져도 세다고요? 이게 더 셉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은 핵추진이고, 핵추진이라는 얘기는 연료를 따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요. 원자력 발전소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 최소 18년에서 30년까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승무원, 군인 등을 포함해서 6천여 명이 타고 있고요. 그중에 한 2,500명 정도는 해병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뭡니까? 이 가판에 떠 있는 뭡니까? 이제 그 정찰기 중에는 제이스타즈라고 하는 이제 조인스타즈라고 하는 뭡니까? 정찰기가 떠 있습니다. 이 정찰기를 뜨기만 하면은 거의 작전 반경이 500km 있는 모든 물체들을 다 탐지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게 서해든 동해든 오게 되면 북한 전체가요. 완전히 꼼짝못하고 이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대와 북한하고 싸워도 누가 이긴다고요? 항공모함이 이깁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지금 이제 뭡니까? 미국과 지금 팀 스피리트 훈련이 진행될 텐데 이때 지금 뭔가 올 거로 보이냐면 B-52 이렇게 폭격기가 오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이것의 성능은요, 한 31톤 정도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핵무기가 다량 탑재되어 있고 작전 거리는 한 7,0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괌에서 날아오는데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작전 반경 어디라고요? 7,000km. 그럼 여기 뭐 러시아 전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밀 유도탄이 들어있기 때문에 북한이요. 모든 기지들을 모았다고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 또 이제 참석하기로 되는 게 B2 폭격기. 스텔스 기교는 이렇게. 이건 레이더 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참석할 걸 보는 게 이제 F-22 랩터거든요. 이렇게 이제. 랩터스는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죠. 이렇게 이제. 저게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몇 대만 하도 사실은 누군 박살낸다고요. 여긴 박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 한 대랑 북한하고 싸워도 누가 이긴다고요? 미국이 이긴다 이렇게 압도적이라고.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드가 돌린다든지 미군이 3만 명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을 막기 위함이다. 이건 이제 잘 믿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누굴 겨냥하고 있다고요? 여기죠, 이제 여기. 그럼 여기죠, 이렇게 여기. 이런 목적이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금 연습하는 게 작전 계획 1호, 501호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공격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앞에 5는요 미국의 작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다 부여한 거 3개. 그래서 5번은요 태평양 지역을 얘기합니다. 15는요 15번째 시나리오라는 뜻이다. 이 15번째 시나리오는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북한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게 작전 계획 5029가 있습니다. 북한 붕괴 대비 시나리오 같은 거죠. 이렇게 요게 지금 진행될 거야. 한 것은 뭐 최대 규모 한국군 30만하고 뭐 이렇게 뭐 미군 뭐 1만 명이 넘게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자체가 여기나 여기한테는 엄청난 이제 부담을 주는 것이죠. 멀리 왔는데 CSS가 작동하려면은 공격하는 나라가 그 나머지 나라보다 힘이 세면은 안 됩니다. 근데 공격하는 나라 누구이면요? 미국이면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겠네. 실제 그런 사례가 지금 2003년도에 좀 있었고 그렇겠네. CSS에는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를요. 11등분 하는 거죠. 11등분 한 다음에 뭐 한다고요? 항공모함 한 대씩을 다 떼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세계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이렇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이 무기가 대서양 쪽에 가 있었죠. 대서양 쪽에. 누굴 겨냥해서요? 소련. 이쪽에 이제 항공모함, 핵잠수함이 가 있었죠. 근데 여기 망했죠. 이 대서양에 있던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이 어디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요? 태평양으로 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기 태평양에 지금 군함들이 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자 중국은요. 이 태평양 바다를 통하기는 이제 어려워졌죠. 왔다 갔다 하기가 이렇게. 그래서요. AIIB 들어봤어? 이거 뭐라고요? 전 유럽을 뭐로 연결하겠다고요? 철도로,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이 바다라는 게 물건을 싣고 다니는 길입니다. 이 태평양을 누가 장악하기 시작한다고요? 미국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을 갖다가 경쟁하는 것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그 경쟁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피해서 어디로 다니겠다고요? 육지로 다니겠다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 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다 뭐로 연결하겠다고요? 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기는요. 미국이 올라올 수가 없죠. 미국은 어디니까? 아메리카 국가죠. 그러니까 어디로 못 올라온다고요? 대륙으로. 그러니까 바다를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긴 하지만 더불어서 어디는 독점한다고요? 이쪽 육로는 다 독점을 하겠다는 뜻이죠. 이 뜻이죠? 여기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 여기 러시아, 여기 독일 이런 이제 육지 나라들이 이제 커오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바다 나라가 이제 지기 시작하는 거야. 일본하고 누구의 세력은요? 미국의 세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근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쪽하고 좀 친해져야 되는 이쪽이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사이가 안 좋아졌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치 이게 근현대사에서 일본하고 미국이 떠오를 때 우리는요, 청나라하고 로일 이렇게 잡았다가 망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 이번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때는 바다 세력을 무시했다가 박살났는데 이번에는요, 육지 세력이 떠오르고 얘네들이 내려앉고 있는데 이쪽하고도 더 친해지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IIB는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다를 이제 끼고 미국과 경쟁도 해야 되지만 육지는요, 미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철도로 다 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갔는데 이 불특정 침략국이 다시 가면은 미국이면 이 CSS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평화의 파기자가 누군가의 의견 항상 일치된다. 이거는 이제 유엔이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하니까 이건 별 걱정이 없고요. 걱정이 뭐 없긴 합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회계 국가들은 집단 안보를 위해 기꺼이 자국의 힘을 갖다가 쓰려는 용의가 있어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다른 개념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개념과의 비교. 이렇게 11쪽에 집단 안보, 세력 균형, 집단 자위. 집단 안보는 지금 봤고요. 세력 균형. 세력 균형, BOP라고 보통 부릅니다.
BOP는 의미가 뭐냐면 뭐라고요? 세력균형이란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게 대표적인 현실주의적 평화유지 방법입니다.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서 평화유지. 집단 자위 또는 이게 집단 방위라고 합니다. 집단 방위. 의미는 사전에 공동의 적을 상정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나토가 있습니다. 나토가 있었죠. 이렇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렇게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습니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건 이제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이 WTO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입니다. 지금 없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